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에 관한 온라인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새롭게 신설되거나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리고 그 밖에 각 영역별로 핵심적인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2021학년도에 새롭게 바뀐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그리고 처리 요령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7개 영역에 대해서 실제로 생활기록부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사항 위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교육부가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인데요. 이 방안에 따라서 올해 고1, 2, 3학년 학생들의 각 영역이 일부 축소되거나 아니면 대입에 반영되지 않은 영역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연수 내용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용어를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입 미반영이라는 용어와 미기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대입 미반영은 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입자료 생성 시 그 영역이 대학교에 전송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기재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입력해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서 해당 영역이 사라져 있거나 입력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요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제가 표로 만들어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먼저 현재 고1, 2, 3학년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따로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올해 가장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교과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에 대해서 교과서 혜택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안내를 드리고 나서 예체능 교과 선생님들께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올해는 예외 없이 모든 과목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혜택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로활동 내 진로 희망 분야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 현재 고3 학생들이 1학년일 때부터 적용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 2, 3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요.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기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1, 2, 3학년 모두 봉사활동 영역에는 특기사항 기재란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졸업한 학년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요. 이제 전 학년 모두 이 영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 중에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상 경력인데요. 수상 경력은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수상 경력이라는 곳에 입력된 내용은 다른 그 어떠한 영역에도 입력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활동이라든지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입력을 하실 수가 없고 대회라는 용어도 대회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흔히 부르던 체육대회라는 말도 체육 행사라든지 대회라는 용어를 제외한 다른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수상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는 자격증이라는 명칭을 다른 곳에는 절대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을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노력한 활동으로 입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자격증이라는 용어도 입력을 하면 안 되는 금지 용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독서 활동입니다. 올해 신설된 내용으로는 원서와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에 원서도 기록하고 번역본도 기록하던 것이 원래는 가능했었는데요. 이것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신설되었던 내용 중에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단순 독서 활동 외에 교육 활동을 전개했다면 도서명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다른 영역에 입력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모든 교과군에 대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입력한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고1 학생들이 특히 변화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고1 학생들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고1 학생들은 대입에 미반영되는 영역이 늘어났습니다. 이 영역은 따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비교과 활동이기 때문에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동아리 활동 중에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창체 동아리 활동은 당연히 반영이 되고요. 그 외에 선생님께서 직접 관찰할 수 없었던 자율 동아리 활동이 미반영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반영이 되지만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었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수행했던 개인 봉사활동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진로 희망사항은 반영되지 않는 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유발과 관련이 돼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교육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국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상 경력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독서 활동 역시 고1 학생들은 반영되지 않는데요. 이것도 교사가 학생이 직접 독서를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없었기에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에서 영재교육이나 발명교육 실적은 대입에 미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혹시라도 입력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식별자를 따로 입력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은 2020학년도부터 이미 대입에 미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1 학생들의 미반영 영역이 늘어난 것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꼭 생각해야 될 내용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들이 대입에서 폐지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는 정규 교육과정 내 활동들은 더욱더 그 중요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 2, 3학년 공통적으로 적용된 내용과 바뀐 1학년들의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고2, 고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훑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해부터 이제 올해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대입을 할 때 교사 추천서가 폐지됩니다. 또한 수상 경력에 있어서 1학년이 아예 대입에 미반영되는 것과는 달리 고2, 고3학년 학생들은 교내 수상 학기당 한 건만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이제 올해 고3 학생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수상 중에 한 학기당 하나씩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잠시 후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 경력 외에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 고2, 고3 학생들은 아직 도서명과 저자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수상 경력인데요. 수상 경력은 수시와 정시 때 총 한 번씩 2회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수시 때는 아시다시피 3학년 1학기까지의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5개의 수상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시 때 선택한 내용은 당연히 각각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마다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를 대비해서 한 번 선택한 것으로 모든 학교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시의 시기가 오면 이때는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용이 모두 반영돼서 총 6개의 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가군, 나군, 다군에 동일하게 선택한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수상 관련해서 중간에 선택과 관련된 오류가 없도록 미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이 발송이 되고 확인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담임선생님께서 직접 나이스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 관련인데요. 1학년 학생들이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되는 것과 달리 아직 2, 3학년 학생들은 자율동아리가 연간 1개,
그리고 간략한 소개 34 정도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명도 역시 단체명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봉사활동 영역인데요. 개인 봉사활동이 미반영되는 1학년 학생들과는 달리 2, 3학년 학생들은 개인 봉사활동이 입력이 가능합니다. 네, 나머지는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 시 유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2021학년도 변경사항을 위주로 빠르게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재 금지 내용 중에서 모의고사에 관한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는데요. 생활기록부 입력하실 때 모의고사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까지는 원점수, 석차, 석차 등급 100분위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것을 제외하고 입력을 한 학교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성적 관련 내용 일체를 언급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올해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 중에서 교내 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그리고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돼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 금지 사항에 이렇게 추가가 돼서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기재 불가 기관명의 명료화인데요. 기재 불가한 것 중에서 구체적인 특정 대안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이 작년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빨간색 부분, 기관명 중에서도 어떤 기구, 단체, 조직명도 역시나 포함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재가 가능한 그런 기관 중에서 교육 관련 기관도 역시 교육 관련 기관의 기관명뿐만 아니라 기구, 단체, 조직도 역시 기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기재 금지 내용인데요. 방금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사교육 유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니까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와 하도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2020학년도 변경사항인데요. 올해 새롭게 바뀐 내용은 아니지만 작년에 워낙 핵심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2020학년도부터 역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고교 블라인드 평가라는 것이 시행되었는데요. 생활기록부 내용 안에 학생이 재학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외 공간이 있는데요. 학교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적사항이라든지 수상 경력의 수여기간,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간 기간명에 학교 이름이나 기간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라이스 자체적으로 대입 자료를 생성할 때 이 부분은 빼고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학교명이나 기간명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교 블라인드 평가에 관해서 역시 2021학년도에 조금 더 내용이 보강되었는데요. 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일체를 적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작년에 2학기에 좀 도입이 돼서 아쉽긴 했지만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교 정보 검색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원래 고교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나이스에서 생활기록부 내에 그 해당 고교 명칭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고교 명칭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검색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교육청 점검 시에도 이 검색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해서 생활기록부에 혹시 기재가 불가능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나 검색을 많이 해봅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지위나 배경을 암시하는 내용을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이런 내용으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성적이라는 내용이라든지 탐구 보고서 이런 내용들도 검색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의 권한은 참고로 담임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생부 메뉴 중에 학교생활기록부 개인별 조회 고교 정보 검색란을 활용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기록부 처리 요령입니다. 작년에 신설된 처리 요령 중에 대필 금지 원칙의 기준이 명료화되었는데요. 작년 내용 중에서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바로 교사가 활용 가능한 학생이 작성한 자료 중에서 3번에 원래는 수행평가 결과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수업 산출물, 다시 말하면 수행평가 결과물을 포함한 수업 산출물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실시한 활동 중에서 교사의 지도하에, 다시 말하면 수업 시간에 이 작성 활동이 이루어지게끔 하시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에 5가지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생활기록부 입력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당해연도 서술형 항목 비공개 법적 근거가 명시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때때로 학부모나 학생이 학년도가 끝나기 전에 생활기록부에 서술형 항목을 볼 수 있는지 혹은 보고 싶다라는 요청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때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안내해 드리면서 그게 불가하다는 내용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조사 출결 처리 기준이 명료화되었는데요. 원래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시에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 학생들도 역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날 출결 현황은 출석 인정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출석 일수의 산정입니다. 출석 일수는 학생이 해당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면 수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일수 192일을 기준으로 출석 일수가 128일 이상이면 수료가 가능하고 127일 이하이면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항목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총 7개 항목입니다. 먼저 인적 학적 사항에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없는데요. 혹시 학생 중에서 개명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시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소는 정정할 필요가 없으시고 계속해서 누가 기록을 하시는 개념인데요. 올해도 이미 1학기 때 실시가 되었는데 행정정보 공유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불러오기를 하시면 누가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선생님께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받아서 내용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결 상황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특히 연관이 깊은 항목인데요. 출석과 관련해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학생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신설되었는데요. 이 학생을 포함해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기 초에 의사의 어떤 진단서나 소견서를 먼저 1회 최초 첨부를 하고 그 뒤로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 없이 계속해서 인정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생리인정결석과 장기결석 관련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학교장이 정한 날짜로 기준일을 정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의 경우에는 생리인정결석은 지각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기로 되어 있고요. 장기결석 기준일은
총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같은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장기 결석을 계산하실 때는 같은 사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단 결석을 4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질병 결석을 이틀 하고 다시 또 무단 결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연속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장기 결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출결 특기사항 관련인데요. 출결 특기사항을 담임 선생님께서 꼭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경우와 그리고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와 기재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장기 결석 내용이라든지 기타 결석, 개근, 그리고 학폭 조치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입력이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횟수가 빈번한 단기 결석이나 장기 결석이 아닌 단기 결석이나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도 적어주실 수 있는데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면 적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일 출결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담임 선생님께서 주목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이다 보니 또 출결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해당 연도에 해당 일자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출결 관련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본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상경력입니다. 생기부의 어떠한 행목에도 수상 경력에 기록된 사항을 입력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1학년은 이 수상 내용이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회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학년 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세워주셔야 되고 계획서와 운영 결과 그리고 상장에 출력이 되는 대회명이 모두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기회가 있는데요. 2학기 초에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2학기의 시상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시상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 공통사항 중에서 입력이 가능한 활동 같은 경우에는 활동 장소가 당연히 국내여야 하고요.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관한 활동을 넣을 수 있습니다. 타 고등학교에서 주관한 활동,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활동도 기록이 가능한데 이 모든 것은 학교장의 승인에 의해서 활동한 내용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은 정량적 기록과 정성적인 기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정량적 기록은 원격이나 등교 수업에서 다른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이게 정량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어떤 것을 학습하고 배웠는지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입력이 되는 것을 말하고 정성적인 기록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확인한 내용만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격에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정성적인 기록을 하시려면 반드시 등교 수업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하시거나 발표를 하게 하시거나 연계해서 수업을 하시거나 하신 뒤에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날짜 및 횟수는 입력이 가능하고 날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릿수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대해서 넣지 않으셔도 되고 임원 기관만 확실하게 꼭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각 영역의 이수 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도 특기사항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장기 결석 학생으로서 활동 내용이 없음 이런 식으로 공란으로 남겨두지 않고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가 활용 가능한 학생 자료에 해당되는 동료 평가서나 자기 평가서나 수업 산출물, 소감문, 독후감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진로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동아리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개별적인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정성적인 기록을 많이 해주시면 학생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율활동으로 들어가서
자율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임원의 재임 기간을 입력하시는 건데요. 올해 학년 내용을 살펴보시면 일단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을 주로 보시면 되는데, 자, 1학년 학생들만 시작하는 시간이 다른 이유는 우리 2, 3학년 학생들은 학기 시작일을 3월 1일자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3월 1일에 시작이 되는데,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입학식 기준으로 시작일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종료일은 방학을 하는 날이 되겠고요. 2학기 시작일은 개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3학년 학생들만 2학기 재임 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이 재임 기간은 바로 졸업식 날짜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머지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학기가 끝나는 날짜 기준으로 방학식이나 종업식이 아닌 학기 끝나는 날짜인 2월 28일 기준으로 입력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교는 각 학년별로 학급 특생활동을 학기 초에 내부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된 내용도 담임 선생님께서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1학년은 자율동아리 내용이 대입에 미반영된다는 것, 그리고 2,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동아리의 소개를 30자 이내로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에 자율동아리 입력 학생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본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 전체의 80% 이상을 활동에 잘 참여한 학생들을 기록해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 수업 시간이 7시간이다, 7교시까지 하는 날이다 하면 그날 학생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학생들이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을 담임 선생님께서 반영을 하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확인하지 않고 반영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이제 다른 봉사활동 기관에서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입력되는 것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 정정한 내용 중에서도 봉사활동 내용이 굉장히 정정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 활동 내용 같은 경우에 봉사활동 활동 내용에 구체적인 기관명이라든지 지역명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삭제해 주시고 활동 내용만 순수하게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안내해 드렸던 코로나19를 위한 언택트 봉사활동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면 특히 고2, 고3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헌혈 입력 시 주의사항입니다. 헌혈은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 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7교시가 있는 날도 학생들은 헌혈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회당 총 4시간이 인정이 되고요. 연 3회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총 12시간이 되겠죠. 인정이 됩니다. 계획서는 필요 없는데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하고 혹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후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에 기재 관련해서 살짝 바뀐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담임 선생님께서 입력을 하실 때 헌혈하고 괄호 열고 전혈, 뭐 성분 헌혈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괄호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헌혈이라고만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헌혈이라고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관련해서 동아리의 성격상 예를 들어 좀 봉사의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동아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봉사활동의 내용에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동아리에도 그 봉사한 내용을 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활동에 대해서 봉사활동으로도 인정을 받고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도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중복 혜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혹시 봉사활동에 관련된 내용은
동아리 활동 내용에는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 봉사활동은 개별적으로 따로 이루어진 활동으로 따로 이제 저희가 결제를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학기 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 계획을 분리해서 계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중복해서 입력되지 않도록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로 활동입니다. 자, 진로 활동에서 확인하실 내용은 담임 선생님께서 진로 활동 영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특히 본교의 경우에는 창체 진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진로 수업 시간 내용을 담임 선생님께 안내해 주시고, 또 수업 시간에 활동한 내용 중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나 관찰하신 내용을 담임 선생님께 파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로 검사 결과도 활용해서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희망 분야는 전 학년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로 희망 분야를 공란으로 남겨놓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재의 누락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의 경우 진로 탐색 중임, 현재 진로 희망 없음 등으로 편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율탐구 활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율탐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개념이어서 저도 작년에 연수를 들으면서 조금 개념을 확립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율탐구 활동이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학생의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활동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입력이 가능한데요. 먼저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 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개인적으로 방과 후에 남아서 진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직접 한 게 아니라 학생이 수업 시간 외에 따로 혼자 작성을 해봤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록이 불가하고요. 또한 사교육에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하는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서 학생이 이렇게 자율탐구활동 보고서를 썼다라고 했을 때, 안타깝게도 산출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입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보고서의 주제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탐구활동 보고서와 함께 또 함께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소논문인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자율탐구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보고서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소논문을 쓰게 됐을 때, 이 소논문은 쓰일 수 있는 과목이 제한적입니다. 바로 수학과제탐구, 사회문제탐구, 융합과학탐구, 과학과제연구, 사회과제연구, 이 해당 과목들만 소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과목에 해당이 되고요. 이 과목들은 소논문을 작성을 하더라도 역시 실적은 기재가 불가합니다. 실적이라 함은 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 같은 이런 자세한 상세한 내용은 기록할 수가 없고, 대신 그 소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기사항이 보였는지 그 내용을 위주로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모든 교과군에 대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특을 입력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을 바꿔서 얘기하면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세특의 모든 것이라는 게시판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또 미리미리 작성을 하셔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서 활동 상황인데요. 독서 활동 상황 같은 경우에는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서 기록이 가능합니다.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 책에서 검색을 해도 이 ISBN이라는 부분이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특히 담임 선생님이 도서를 입력하실 때 학생이 이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을 하시다 보면 저자명이라든지 도서명을 잘못 기록한 경우가 꽤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도서명이나 저자명을 입력하시기 전에 꼭 한번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셔서 확인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입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단순 독후 활동 외 교육 활동을 전개했다면 도서명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다른 영역에 입력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영미문학 읽기 시간에 독서 감상문도 작성을 했지만 그거 외에 학생들이 핵심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담아서 북 트레일러를 만들게끔 활동을 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독서 감상문 작성이 아닌 새로운 활동을 교과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교과 세특에도 그 독서 활동의 도서명이라든지 활동 내용을 기록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동특선 및 종합 의견입니다. 행동특선 및 종합 의견은 일종의 추천서가 되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고,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입력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 요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특기사항을 행동특선 및 종합 의견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특선 및 종합 의견 누가 기록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작년에 교육청 연수를 할 때 들었던 내용인데요. 행동특선 누가 기록은 나이스의 장점을 살려서 교사와 학생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을 특히 입력하실 때에는 누가 기록에 근거해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제 학부모가 행동특선 및 종합 의견에 대한 그런 소송을 제기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나이스의 장점이라는 것은 보관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교무수첩에 적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까지는 잘 보관을 하시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실이 되거나 아니면 폐기를 하거나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또한 그 교무수첩에 적은 내용을 저희가 또 따로 내부 기한으로 남겨놓지 않는 이상 법적인 근거 효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스 누가 기록에 기록을 해놓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이스는 특히 졸업 후에 5년 동안 추가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록을 해두시기 바라며 실제로 자살 사건이나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이 행동특성 및 누가 기록에 기록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증빙 자료로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본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학기당 2회 이상 모든 학생 기록이 필수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연수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내용을 참고한 사이트인데요.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도움 자료와 설명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한 내용이 정규 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각 선생님들께서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학생이 활동한 내용을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의미 있는 수업 활동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업무 담당자로서 좀 더 내실 있는 생활기록부 입력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방화가 자료를 꾸준히 찾아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 입력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입력에 관한 정보를 조금이나마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